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스타 2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톡스타 2부는요. 수요일이니까요. 해외 선물과 관련한 이야기들 저희가 가득 준비를 해줬습니다. 세 분의 스타분들 모셨고요. 역시나 1시간 동안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 생기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참여 방법부터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문자 별톡방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전화 0231531-2611번, 2612번, 문자샵 0082번, 자, 그리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은 저희 단체 채팅방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많은 식구분들하고 주식 매매하시면서 서로 고민 상담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니까요. 이렇게 활짝 열려있는 톡스타 별톡방에도 많이들 찾아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8시 59분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1부에서 퀴즈를 살짝 내드렸었는데 혹시 어려워서 퀴즈 풀지 못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힌트까지 지금 2부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부터 보고 갈게요. 화면으로 보여주시죠.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인 부분 업무 정지를 뜻하는 용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번 셧다운, 2번 정다운, 3번 백다운.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힌트 드릴게요. 자, 일시적인 부분 업무 정지 상태를 말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뭐 전부 다 좀 폐쇄적으로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요. 폐쇄적인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를 아래 3개 보기 중에 하나를 찾아서 정답으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정다운은 제 친구 이름인 것 같아요. 정다운. 그리고 백다운은 뭘까요? 백다운은 조금 뭐 한 발 좀 물러선다 이런 뜻이 아닐까요? 하지만 저희 오늘 문제는 일시적인 부분 업무 정지, 물러서지 않고 이렇게 업무 정지를 통해서 어떤 것을 좀 획득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과연 정답이 어떤 것일지 보기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샵 008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시각 톡스타 2부에는 어떤 분들이 찾아오셨는지 별톡방도 체크해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별톡방 열어주세요. 오픈. 네,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재모님 그리고 재소님 입장하셨어요. 반갑습니다. 2부도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햇빛님께서 전문가님 조언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우리 햇빛님 다행입니다. 2019년 우리 햇빛님 아이디처럼 정말 햇빛님 아이디처럼 아주 햇빛 쨍쨍 가득한 그런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계속해서 궁금하신 내용들 혹은 방송 보시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들은 톡스타 별톡방에 무료로 접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되어 있는 코너 글로벌 투자 롱맨 쇼맨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급등 가치주를 발굴하는 인공지능 글로벌 시스템 트레이드 선구주자 에이지 시스템 스타입니다. 시황을 접목한 추세 매매 달인 해왕스타입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투자 롱맨 숏맨의 톡스타 로엔나 알파 김훈수 스타입니다. 2019년 톡스타 2부 첫 방송을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하게 돼서 정말 기쁘네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 증시가 환희로 시작해서 우려로 끝났습니다. 오후 들어서 중국 차이신 PMI 지표가 나오면서 완전히 국내 증시가 외국인 선물 매도가 쏟아졌습니다. 원래 새해 첫 거래일이 상승이냐 하락이냐에 따라서 그해 증시의 이 상승과 하락이 조금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이 더욱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지수 하락 변동성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투자 방법을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에 잘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고요. 저희 글로벌 투자 롱맨 숏맨 코너에서는요. 주식 투자만으로 채우지 못하는 수익률을 더 완벽하게 채우기 위해서 글로벌 최고의 투자 상품들을 찾아서 소개해드리고 이 투자 전략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롱맨 숏맨을 빛내줄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해왕스타님 모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왼쪽에는 에이지 시스템 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먼저 해왕스타님. 네. 2019년이 밝았습니다. 이 연말에 좀 그래도 한 줄기의 좀 희망이 좀 보였던 것 같은데, 이제 2019년에 이 기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좀 쉽지 않은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2019년 이 새해를 맞춰서 해외 선물 투자 임하는 좀 각오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올해 이제 증시 관련해 갖고 엄청난 변동폭을 추가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이제 선물 개념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큰 기회장이 열릴 수 있겠지만은 주식 관련해서는 이제 증시 관련해서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기회보다는 위험한 장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고 제가 마지막에도 좀 언급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몬스터랠리에 대한 시작점이 이제 스타트를 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보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올 한 해 장세 자체가, 증시 자체가 굉장히 크게 좋지 못하다는 판단을 아직도 내세우고 있는 지점이에요. 현재 이탈에 대한 관점이라든가 어떤 관점에 대해서 좀 더 세우고 자세하게 오늘 톡스타를 통해서 어떻게 매매를 이끌어야지 좀 더 수익성, 손익비가 구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왕스타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에이지 시스템 스타님입니다. 2018년도에 상당히 좀 많은 이 투자 상품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이 2019년 해외 투자에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당부나 각오 있으면 한마디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해외 선물이라는 상품이 장기적으로도 볼 수 있고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두 가지 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상품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해외 선물이라는 상품은 원래는 안정적인 상품군을 조금 더 레버리지를 높여서 거래할 수 있는 방향이 있고, 그다음에 이 안정적인 상품을 장기적인 뷰를 제대로 딱 봤을 때 장기적으로 1년에서 2년까지도 끌고 갈 수 있는 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품군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매수매도적인 관점과 이 장단기 뷰가 둘 다 존재한다는 장점,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모든 투자자들의 패턴에 맞춰서 거래될 수 있는 만큼 확실하게 좀 이번에 올해만큼은 제대로 스터디를 해서 익혀내자. 그다음에 이후에 10년, 20년 투자를 장기적으로 해외 선물, 그리고 해외 선물이 파생되는 ETF 기반으로 제대로 끌어가 보자.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만큼은 좀 이끌어보자라는 말씀 해주셨네요. 이 본격적으로 좀 코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글로벌 투자 롱맨 숏맨 지난주 해외 투자 핫딜입니다. 연말이라서 좀 거래량은 한산한 모습 보였는데, 그래도 낙폭을 제한하고 글로벌 증시가 이 전체적으로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단 말이죠. 한산한 시장에서도 불구하고 이 지난주 핫딜을 통해서 어떻게 이 조건들이 형성돼서 이 트레이딩과 매매 가이드를 했는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왕스타님, 이 지난주 유로 매수 말씀해 주셨던 거가 이제 좀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오늘 조금 밀려서 그렇지 유로 변동폭 내에서 상당히 좋았던 것 같은데요. 이 지난주 해외 투자 핫딜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자, 일단 지난 한 주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최근 여러분들한테 조금 언급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미 증시 관련해 갖고 매도 추세와 매수 추세에 대한 정황을 좀 파악해 보라고 엄두를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스팬의 이탈 관점으로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좀 판단을 해보겠는데, 여러분들 나스닥을 한번 보게 되면요. 매도에 대한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목균형표상 추세 형성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국면이에요. 매도는.
내려가는 국면 자체는 일목균형 평상 기준선 그리고 스팬에 대한 지지 자체가 잘 이루어지면서 추세가 강하게 나오는 국면이에요. 근데 매수 추세에 대한 정황을 좀 더 살펴보면은 단순히 이제 반등에 대한 개념으로밖엔 설명이 안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기준선의 이 저항이라든가 지지라든가 스팬에 대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 흔드는 장세로 이어지는 관점 자체가 아직까지도 성립을 해요. 그러면은 최근 지난주 한 번을 보면은 최근 장세 자체가 매수 추세는 일목균형표상 추세가 아니다. 하지만 매도 추세는 일목균형표상 추세다. 이런 식으로 가능성이 넓혀지는 시점입니다. 그럼 현재 국면 자체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스팬에 대한 이탈 자체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일목균형표상 추세가 아닐 가능성이 더 크게 나왔던 국면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자체에서 또 다시 낮 시간대 스팬 자체가 이탈을 했습니다. 지난주 한 주 장세는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파악하셔야 되는 게 추세장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넓혀지는 시점이다. 이 관점을 두고 매수를 보는 국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포지션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 이번 한 주에 대해서는 좀 이따 언급을 드리겠는데, 오늘 자체에서 스팬 이탈 관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가능성 자체는 매도 추세로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다 이렇게 좀 확장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 포지션 자체는 이제 기준선 위치값에서 조금 들이대는 방향성으로 많이 잡았었는데 굉장히 포지션 선정에 대한 위험이 있을 거예요. 원래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수적인 관점에서 추천을 드리자면은 매수 관점 자체는 조금 쉬시고 매도 관점에서는 조금씩 들이대는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게 좀 더 이상적일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 지난주 장세에서 이제 제가 기준선에 대한 지지 관점으로 매수 관점을 봤는데 굉장히 포지션 선정에 대한 어려움도 있었을 뿐더러 여러분들이 미 증시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느끼시지만은 지금 유동성 자체가 20년 만에 온 장세죠. 간단하게 얘기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 이제 증거금이 한 계약 기준으로 거의 이제 한 8,000불 할 거예요. 7,000불에서 8,000불 사이로 계속 변동성을 움직이는데 7,000불, 8,000불로 한 계약을 하기도 굉장히 빠듯한 조건 자체가 성립이 돼버렸어요. 20년에 대한 장세를 좀 봐버리면은 지금 유동성 장세가 여러분들 해외 선물하면서 처음 겪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런 유동성 자체는 90년도에 나왔던 유동성 장세니까. 지금 장세가. 그럼 20년 만에 이 정도 유동성이 나온다는 거는 레버리지 자체가 확장된다는 개념으로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리스크가 더 늘어나고 수익도 더 늘어나고. 근데 선물이라는 것 자체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해외 선물을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시는데 굉장하게 모든 금융 상품 중에서도 가장 리스크가 큰 상품이에요. 어떻게 보면 주식보다도 레버리지가 더 높아요. 저는 항상 이 전제를 깔고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근데 미 증시 관련해 갖고는 이런 유동성 자체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열린다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2019년도에. 새해 첫 해부터 제가 위험성 관련해서 언급을 드리는 이유는 올 한 해 장세가 이 유동성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니 계약수 조절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라는 의미를 좀 담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주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어쨌든 몬스터 랠리의 시작 장세다 보니까 굉장하게 위험하고도 어떻게 보면은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장세가 있다 보니까 보수적인 관점에서 매매 자체를 잦은 진입을 하지 마시고 한두 차례, 일주일 하루에 많아도 한두 차례 정도만 진입하시는 게 순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장세 자체는 단순히 조정이다. 매도에 대한 추세에 대한 조정 장세밖에 안 된다. 이렇게 반등에 대한 개념으로 해석하시는 게 옳은 것 같고, 완전한 이제 기준 지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매도 추세에 대한 이탈 관점이 나오는 6,450에 대한 이탈 관점이 나왔을 시 그때부터 매수에 대한 추세를 기약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언급드리고 싶어요. 근데 아직도 이탈 관점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전제가 깔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매수에 대한 추세는 확정적이지 않다. 그럼 매도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넓혀지는 시점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언급드리고 싶고, 지난주는 추세장 자체가 매수에 대한 단순 조정 반등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난주 돌아보면 결국에는 이 조정 기간이었다. 횡보 좀 구간이었는데 이제 올라간다고 좀 기뻐하셨던 분들은요. 일목균형표를 좀 잘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6,450 이상 올라오면 매수라고 하셨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해왕님이 시황의 왕님이죠. 내일 미국 의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미국 민주당의 중재안을 트럼프가 받아들일지 사실상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트위터에는 기존 입장을 좀 고수한다라고 트럼프가 밝히긴 했는데 이게 더 장기화가 될 경우에는 이제 타격이 좀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사실 제가 조금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의회 관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올 한 해 이제 작년이라고 해도 지난주니까 이제 12월 말에 계속적으로 언급되는 큰 시황 자체는 이제 파월하고의 회동일 거예요. 이제 의회 관련해 갖고는 큰 시황이라든가 추세장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고 보고 올해 초에 일단은 파월 회동 관련해서 약속이 잡혀 있다 이렇게 얘기만 나오고 정확한 날짜 시간은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그거에 좀 더 포커스 맞추는 게 굉장히 이상적일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은 매매를 좀 쉬라고 언급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굉장히 강하고, 왜냐면은 지지 여부를 판단하고 매도에 대한 접근이 추가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판단 자체를 내리기 힘든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MC님께서 말하신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연초부터 조금 마음을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 번 더 추세적 접근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고 좀 확인하는 게 이상적이지 않을까. 사실 이제 트럼프 자체가 변수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좀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를 오갈까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보다, 그걸 예측하기보다 무슨 얘기가 왔을 시 그때 좀 판단하는 게 좀 더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고, 얘기 자체가 극단적으로 형성될 만한 시황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일 좀 보고 회의에 대한 내용을 좀 판단한 다음에 언급하는 게 좀 더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고, 오늘 매매 자체는 여러분들 미 증시 관련해서는 좀 쉬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 증시 관련해서는 조금 이제 관망 자세를 보이고, 일단 14일날 일단 좀 파월 의장의 연설이 좀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잘 맞춰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AG 시스템스타님, 이 지난주 해외 투자 상품 핫딜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유로 매수, 골드 매수였습니다. 네. 요즘 사실 골드가 지금 전성기 붐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 랠리가 과연 어디까지 갈까 좀 궁금합니다. 지난주 해외 투자 핫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골드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저번 주부터 사실 VIX 상승하는 모멘텀 따라서 계속해서 후발적으로 트레이딩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드려왔죠. 그래서 증시가 폭락장 나오고 난 이후에 공격적으로 오히려 뒤늦게라도 들어가실 수 있는 상품이다라고 추천을 해드렸었고, 그 26일장 기준 추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더 추가적인 상승 강하게 뛰면서 그냥 150대가량의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네. 저번에 뭐 골드 트레이딩 하시던 분들 중에서 이 정도면 많이 올라온 게 아니에요, 이제 꺾일 때가 된 게 아니에요, 뭐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다 아닙니다. 예, 증시랑 골드의 트레이딩은 전혀 상관성을 조금 더 딜레이 갭을 두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는 뒤늦게 더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시면 되겠고, VIX가 올라가고 난 이후에 안전자산으로 자산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다음날 교육 강의 할 때도 왜 갭이 발생하는지까지도 설명을 드렸어요. 예, 간단히 요약을 드리면은, 일단 VIX 트레이딩을 들어가기 전에, VIX 트레이딩 들어가기 전에 일단 증시장에 있던 상품군들의 자금들, 이 자금들이 그날장 마무리하고 청산장을 넘어간 다음에 실질적으로 VIX 수치가 종가 기준으로 어떻게 수치 나왔는지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안전자산 상품군으로 자산을 배분을 옮긴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반나절 내지는 길게는 한나절까지의 갭이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래일 기준으로는 하루 뒤에 들어가셔도 골드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트레이딩이 될 수 있다라는 까지 짚어드렸고요. 그래서 골드 차트를 보시면 사실 S&P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회복세를 보였는데, 회복세를 보였는데도 골드 차트는 오히려 상승세를 지속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갭이 존재한다는 거를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저번 주에도 얘기를 드렸던 종목이었고, 제가 뭐 30선 터치하고 나서 골드는 반드시 매수로 뒤늦게 다음 날장에라도 들어가라고 얘기를 드렸었기 때문에 이건 이미 저번 주 월요일부터 트레이딩에서 끌고 갔던 종목이었고요. 뭐 중요한 거는 사실 유로였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제가 딱
다른 종목들 전부 다 제외하고선 유로 종목에 대해서만 매수 포지션을 딱 집어드리고 갔어요. 네. 제가 집어드린 포지션이 2포인트였죠. 1.14240 추천드렸고 그 다음에 떨어질 경우에는 1.13600, 네. 3600 이 라인을 두 라인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저번 주 수요일이기 때문에 26일장에 추천을 드렸었죠. 네. 근데 26일장 딱 새벽에 바로 내려와서 점을 찍고 올라갔습니다. 네. 좀 굉장히 좀 지금 방송을 저번 주에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정말 운이 좋게 해당 포인트에서 매수 플레이를 들어가실 수가 있었겠죠. 240을 찍고 나서 그대로 점 찍고 그냥 한 틱도 안 내려갔습니다. 한 틱도 안 내려가고 그대로 강상승을 보여서 이제 오늘장 기준으로 한 200틱 넘는 강상승을 보여줬었고요. 한 일주일 동안이니까 뭐 충분히 먹을 만한 플레이죠. 그래서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뭐 누구나 보이다시피 1.15580 라인의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청산을 하시면 됐고, 만약에 지금 청산 못하신 분들이라도 지금 포지션에서는 반드시 청산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익절가는 최소한 15,000 라인에는 가져가셨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15,000에서 왔다 갔다 해주고 있죠. 여기서는 반드시 익절 던지셨어야 된다는 거. 뭐 지금 포인트 기준으로도 150틱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뭐 충분한 수익으로 챙겨가셨을 거라 보고 일단 들어가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일단 유로 같은 경우에는 매수뷰를 드렸던 이유가 있고 장기뷰로 특히나 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유로가 오늘장에 저기까지 떨어질까요? 이러셨던 분들 저번 주에 계셨죠. 충분히 유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변동폭 자체가 증가를 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왜냐? 기존의 갭을 다 깨버렸죠. 연말에 테이퍼링 들어가는 것 때문에 기존 추세가 굉장히 빠르게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건으로 인해서 기존의 추세폭들을 전부 다 깨버리고 나서 굉장히 추세에 대한 하루 변동폭이 커진 만큼 매수 포인트를 들어가시든 매도 포인트를 들어가시든 굉장히 갭을 크게 잡고선 들어가셔야 된다는 관점 하에 매수를 멀리 좀 떨어뜨려 드렸죠. 그래서 1.14240 같은 경우는 이런 관점으로 들어갔던 포지션이었고, 물론 아래쪽에 3600 라인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뭐 후발적으로 다음번에 대응하실 분들 조금 이따가 제가 애프터 가이드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240 포인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라인을 잡아드린 이유 자체는 좀 명확합니다. 지금 기존에 17일장, 18일장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연속 지지가 나왔고, 그 이후에 테이퍼링 이슈권을 타고선 강한 상승세를 쏟아냈었기 때문에 테이퍼링이 진행되기 전에 매도 물량들 쏟아지는 물량들 나오더라도 다시 여기서 한 번 더 받쳐줄 수 있는 시황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과감히 매수에 대한 플레이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유로 통화 자체에 대한 모멘텀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 필히 참고하실 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유로 같은 경우에는 좀 아래쪽으로 쏟아지고 있는데, 최근에 모멘텀이 달러 인덱스가 인하를 할 거라는 관점이 조금 약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좀 올해라고 해봤자 지금 이틀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사실 정확히 얘기를 드리면은 30일장 기준으로부터 점점 인하 가능성이 좀 떨어지고 있다. 달러가 올해장에는 그냥 박스권 안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이 점점 제시가 됨에 따라서 유로 같은 경우에는 상방으로의 움직임이 제한이 되고 있죠.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는 하방의 움직임이 제한되고 있고, 유로 같은 경우에는 상방 움직임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달에 연간 통화정책 발표가 일어나면은 이때 기준으로 확실하게 트럼프가 강달러에 대한 부분을 추진하는지 혹은 약달러에 대한 부분을 추진하는지 정확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그때 기준으로 다시 한 번 더 포인트를 장기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아마 연간 장기뷰가 되겠죠. 일단 연간 통화정책이기 때문에. 네, 저번 주 유로 매수 포지션 콕 집어주셨어요. 이 정도면 사실 작두 타야 된다고 보는데, 이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떤 느낌이실지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서 좀 오늘 중국 차이신 제조 PMI가 50이 깨지면서 이제 지수 선물이 다 밀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골드가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이 다시 올라왔단 말이죠. 추가적으로 중국 경기 둔화가 사실 골드를 조금 더 밀어 올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미중 무역 전쟁이 그래도 지금은 좀 화해 모드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제가 골드뷰를 저번 달인데 벌써 작년이죠. 작년부터 이렇게 좀 추천을 드렸던 이유가, 사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중국장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이슈가 좀 많이 회자가 되고 있죠. 사실 뭐 중국 모멘텀 증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많이 빠져나오셨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중국 증시 연동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밀리는 모멘텀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중요하게 좀 보실 부분이, 제가 작년도부터 3분기 강의 돌아다닐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중국장과의 연동 모멘텀이 더 증가하고 있다. 미국장과의 연동 모멘텀보다. 우리나라 증시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기존에는 미국 증시 중심으로 움직이는 모멘텀이 굉장히 강했는데 3분기부터 흐름이 디커플링이 나오면서 그 이후로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때 달라지는 관점의 핵심 근거는 달러 인덱스에 대한 트레이딩 비중이 증가하면서, 즉 미국 금리가 빠르게 인상하니까 달러 인덱스로만 자금이 몰리고 나머지 증시장들은 전부 다 연동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중국장과 같이 함께 세트로 묶인 우리나라 장이 돼버렸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4분기 수치를 보시면은 지금 중국장과의 연동률이 0.86 정도까지 올라가고요. 1일 기준입니다. 100% 기준으로는 86%가 되겠죠. 86%까지 올라가고요. 지금 미국장과의 연동률은 지금 70%대 중반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4분기로 넘어가면서 중국장과의 연동률이 오히려 미국장과 연동률을 역전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거를 유념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중국장 자체가 올해 관세 부과 관련된 내용이 깨지게 될 경우에는 빠르면은 4분기부터 공격적으로 매도 모멘텀이 강해질 수가 있다라는 뷰가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지금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매수 트레이딩을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자분들은 이럴 바에는 차라리 1년이라도 더 버틸 수 있는 미국장 쪽으로 넘어가서 거래하는 게 낫다라는 관점에서 미국으로 조금 더 넘어가고 있는 모멘텀이죠. 물론 자금은 아직 대기 중이고 채권 거래량만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일단 미국 자금으로 옮겨갔는데 이 친구들이 증시는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증시에 대한 트레이딩 비중을 넣지 않고 예금 혹은 채권으로 넣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채권이 좀 과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지금 아직까지는 미국장으로 옮겨간 자금들이 안전자산만을 택하고 있다. 이 부분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빠져나온 자금들, 중국 안에 머무는 자금들도 있겠죠.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채권 투자 비중이 굉장히 약한 상태입니다. 중국 채권 자체의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골드 현물 쪽으로 많이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골드의 상승세를 장 초반부터 지금 이렇게 밀어줄 수 있는 모멘텀 자체가 중국 트레이더들이 공격적으로 증시에서 빼낸 자금들을 미국 쪽으로 넘기던가 혹은 중국 안에 잔류해있던 자금들을 골드 현물 쪽으로 넘김으로써 골드에 대한 수요량 초 증가가 일어나주고 있기 때문에 더 강한 연간 탄력세를 상승세를 만들어주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골드 같은 경우는 물론 이미 좀 상당히 상승세를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쫓아가기는 좀 늦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지만 물론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보시자면은 추가적으로 지금 1310 정도까지도 모멘텀은 열려는 있습니다. 물론 지금 쫓아가더라도 뭐 한 200틱, 300틱 정도밖에 구간이 안 남기 때문에 쫓아가시는 의미가 크게 없으시죠. 아래쪽에서 지금 추격해서 매수 들어가셨던 분들, 저희가 VIX 트레이딩 할 때 그때 들어가셨던 분들, 혹은 저번 주에 제가 시황 말씀드릴 때 뒤늦게라도 골드 매수에 대해서 들어가셨던 분들이라면은 지금 추세상으로 1310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먹어 들어갈 구간이 남아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다만 VIX 수치가 급등을 보였던 날 26일이죠. 26일장 기준으로 1270선에서 단기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빠질 경우에는 입절 처리를 해버리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은 반드시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국장과 골드의 연동성은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는 비중이고, 일단 금수요 자체가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양대 산맥 중 하나이기 때문에 뭐 순수 현물적인 수요만 말씀을 드리면은 중국 1위, 그 다음에 2위가 인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멘텀은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중국 자체는 골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은 국가인 만큼 증시장에서 뺀 자금들을 미국 채권으로 넘기거나 골드로 그냥 순수 현물 매수를 들어가거나 둘 중 하나 트레이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국가라는 거. 그래서 골드를 보실 때는 중국장도 같이 반드시 연동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 중국이랑 우리나라 이 증시가 이제 더 연관성이 있으니까 골드 매수가 이제 국내 주식 하락 위험을 충분히 좀 방어할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사실 뭐 ETF를 거래하시는 계좌만 좀 터놓으신다면은 뭐 국내 증시에서 빠지는 모멘텀을 해지하기 위해서 골드 상품을 트레이딩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모멘텀이죠. 물론 저는 이제 직접적으로 해지를 하시려면 아예 그냥 인버스, 증시 인버스 쪽으로 들어가셔라라는 걸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인데, 뭐 골드로 해지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안전자산적인 선택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작도 한번 타시더니 얼굴이 굉장히 풀리셨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한 가지 좀 공통적으로 제가 또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천연가스가 지난주에 대폭락을 보여줬단 말이죠. 근데 제가 국내 증시 삼성 인버스 레버리지 천연가스를 들고 있다가 오늘 시초가에 이제 저는 이번에 모두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근데 딱 79% 수익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천연가스는 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거 제가 좋은 좀 포인트의 수익 실현을 한 걸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우선 저 해왕스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잠시만요.
자, 내추럴 가스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지만은 이 장기 모멘텀이 좀 더 중요하다고 언급을 드렸을 거예요. 내추럴 가스가 내려오는 이유는 단순해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파급 자체가 수요로 굉장히 큰 기회죠. 예. 지금 MC님께서 수익 내신 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 큰 기회를 잡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 라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매도에 대한 관점이었죠. 상황 자체가.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방송할 때 내추럴 가스에 대해서 변동폭은 굉장히 크지만은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드린 자리가 4,800짜리였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저항에 대한 매도 추세에 대한 저항을 깨기는 굉장히 힘든 코스였습니다. 힘든 코스였어요. 이게 10년물 장세예요. 10년물 장세인데 보시면 아시지만은 이 저항에 대해서 깨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는 전적으로 너무 깔려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추가적인 매도에 대한 자리는 더 이상 볼 수 없다 이 정도는 판단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왜냐면은 단가 자체가 좋은 단가를 잡기에는 이미 좀 늦었어요. 경향 자체가.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천연가스에 대한 매도를 추가적으로 확대하고 싶다면은 반등에 대한 기회가 올 때까지 조금 기다리시는 게 오히려 낫다고 보는 입장이고 지금 일봉상 봤을 때 저항을 한번 지지를 한번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죠. 현재 국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내추럴가스는 관련성은 당분간은 관망 관점을 좀 이어가야 됩니다. 매도에 대한 수익 실현을 하셨던 분들이라도 개인적으로 관망 관점을 이뤄야 관망 관점을 좀 지속해야 되는 관점이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3,000 중반대까지 올라올 때 그때 한번 타이밍을 노리시는 게 오히려 좀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매도에 대한 수익을 보셨던 분들은 관망 관점을 이어가시고 그리고 3,000 중반대까지 기다리신 다음에 추가적인 매도를 한 번 더 보시는 게 좀 더 이상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좀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오늘만 봐도요,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왜 해외 선물과 해외 투자를 같이 하시는지 좀 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주식에 손실 나신 분들 오늘 천연가스 인버스, ETN이나 골드 같은 상품들 잡으셨으면 전혀 걱정이 안 되는 그런 시장이었을 거라고 이제 예측이 갑니다. 그럼 이번 주 해외 투자 상품 핫딜입니다. 이번 주부터 이 황금돼지의 첫 번째 주 해외 투자 상품 핫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에이지스타님과 이 해왕스타님 나스닥 매도를 가지고 나오셨네요. 이 해왕스타님이 지금 이 포지션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할지 굉장히 많은 이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에이지시스템님 또한 유로롱 그러니까 매수 그리고 오일 숏 매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해왕스타님부터요. 지금 이 포지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굉장히 궁금한데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 최근 장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도록 할게요. 지금 오늘 조금 스팬에 대한 이탈 관점 자체를 좀 더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최근 장세가 이제 유동성이 굉장히 확대되면서 매도는 추세가 나오고 매수는 단순 조정이다 이렇게 좀 언급을 많이 드렸는데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지만은 매도는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매도는. 스팬에 대한 기준으로 봤을 때 일목균형표상 60분봉 차트입니다. 매수는 단순히 이제 조정을 나오는 게 원래 원칙상 일목균형표라는 거는 추세장이 나오면 기준선에 대한 저항을 받고 그 다음에 스팬에 대한 저항 지지를 받고 그 다음부터 스팬을 따라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게 추세예요. 어떻게 보면 추세선이랑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최상단에 있는 추세선 자체가 6,500 라인에 아직 이탈 관점이 나오지 않은 국면에서 재차 한번 스팬에 대한 이탈 관점이 이루어졌다면은 이 구간대에서 매도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또다시 한번 시사가 되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아시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이제 라인 자체가 6,230이에요. 방금 고가죠. 6,230. 6,230에 대한 저항을 받는지 테스트 이후에 그 다음부터 내일부터 하셔도 충분히 시간이 있어요. 어떤 관점을 보셔야 되냐. 자, 기준선에 대한 저항 여부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매도에 들이대시면 됩니다. 내일부터. 그렇기 때문에 급할 필요는 없어요. 뭐 아까 전에 MC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뭐 내일 의회 관련해 갖고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올해 가장 중요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미국 금리겠죠. 상황 자체가. 좀 이따 달러 인덱스 할 때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올해 초반 들어서 나오는 얘기가 금리 인하 여부를 좀 판단해버려요. 상황 자체가. 작년까지는 어떻게 보시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 금리 동결의 가능성 이 두 가지로 나눴는데 올해 추가된 게 금리 인하 여부를 좀 판단해버리는 시점이 돼버렸어요. 이번 달 중순에 있을 어떻게 보면 파월 연설 자체도 있겠지만은, 지금 상황 자체가 금리를 함부로 올릴 수 없다는 여건 자체가 나와요. 금리에 대한 연관 관계성을 좀 따진다면은 증시 자체는 금리가 떨어질수록 탄력을 받기 굉장히 좋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상.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관련해 갖고 이슈가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의회 관련해서 내용도 잘 풀리고 증시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제기가 돼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걸 보는 기준 자체는 이거에 대한 기준이 깨졌을 시예요. 깨지지 않았는데 일목균형표상 이탈이 됐다. 그러면은 또 한 번 한 차례 접근이 가능할 것을 시사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 장세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매도적으로 접근한 장세라는 걸 단적으로 설명해 준 예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관망하고 이 장세 자체가 스팬에 대한 이탈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가 버리면은 이거는 박스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에 내일은 나스닥 관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락세가 이어진다면은 내일 기준선 위치값에서 한번 매도로 보시는 게 오히려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입장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체는 매매 자체를 증시 자체는 관망을 하시고 만약에 오늘 음봉에 대한 마무리가 이루어지고 스팬 하단 구간에서 종가가 형성된다면은 내일 이제 기준선 위치값에서 매도를 보는 게 좀 더 현명한 판단이라고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언급드리면은 자, 달러 인덱스 관련 자체는 어쨌든 간에 회동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기다리고 있는 입장 자체가 있어요. 이번 달 이벤트가 좀 많아요. 달러 관련해갖고는. 왜냐면은 2019년도에 금리 향방 자체를 결정하는 내용 자체를 많이 품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 첫 번째 이제 뭐냐면은 트럼프랑 어떻게 보면은 파월의 회동이겠죠. 금리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여건이에요. 올해 초에 예정이 돼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1월 중순에 이제 파월 연설 자체가 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2019년도 방향성을 결정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보면은 달러의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분위기 자체는 어쨌든 간에 중립금리는 3%대로 형성이 돼 있죠. 점도표를 모두 확인하셨을 거예요. 중립금리 자체는 3%로 거의 나온 상태에서 모든 의원들이 금리 인상 자체를 많아야 2차례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는 바예요. 근데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 자체도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트럼프가 파월이랑 의견 자체가 대립을 하면서 어떤 수렴 자체가 이끌어지면은 오히려 인하 가능성도 제기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동이라든가 연설을 다 판단한 다음에 조금 보고자 하는 입장 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골드에 대한 매수 입장 자체는 아직까지 고수하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매수를 한번 보시고 싶은 분들은 가격 이동 평균상 12평에서 한번 보시는 것 자체는 추천드립니다. 증시 자체는 어쨌든 간에 오늘 쉬시고 내일 기준선 위치값에서 한번 볼 수 있는지 판단을 하신 다음에 매도를 보는 게 좀 더 이상적일 것 같고 지금 보시면은 추세장입니다. 여러분들 추세장이에요. 간단해요. 여러분 가격 이동 평균 가지고만 보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증시에 대한 변동폭도 굉장히 확장됐고 에이지님께서 얘기하셨던 이제 믹스 지수 자체도 굉장히 올라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골드 관련해서도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추가적으로 확대되는 전망이에요. 지금 단가 자체는 여러분들 추세장이 나왔을 때 12평 위치값을 보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좀 기다리시다가 여러분들 지금 볼 수 있는 위치값 자체는 1272에서 매수를 한번 볼 수 있겠다 판단하고 이 자리 12평 위치값까지 눌릴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오히려 현명한 방법이라고 좀 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번 달 이제 1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자, 일단은 12월부로 이제 금리 관련해서 좀 언급을 드리자면은 12월부로 2018년도 12월부로 금리에 대한 공격적인 매파 자체는 완전히 접어든 국면입니다. 접어든 국면이에요. 그러면 확정적으로 뭐가 나와야 되냐면 FOMC의 성명서라든가 의견 자체는 그렇게
비둘기적인 메시지는 보내지 않았어요. 근데 회동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파월 연설을 통해서 메시지가 나온다면은 추가적인 어떻게 보면 달러에 대한 강한 약세장의 시작이다. 이렇게 언급드리고 싶고, 증시 관련보다는 만약에 그런 언급 자체가 있다면은 유로라든가 뭐 골드 매수적 접근이 추가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좀 더 기다리시는 게 현명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첫 시작이 어떻게 보면 마무리라고 좀 보고 있어요. 좀 더 안정적으로 좀 기다리시다가 첫 시작을 모두들 잘 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실 좀 너무 매파적이었다는 이 금리 인상이 이렇게 월가에서 언론에서 요즘 얘기가 사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해왕 스타님께서 이제 얘기하신 금리 인하 카드가 사실 미국의 금리가 너무 많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이 해왕 스타님이 말씀해 주셨던 금리 인하 카드가 조금 충분히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나스닥은 좀 관망 이후에 6,230포인트 저항 여부 확인하고 이 대응을 하라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HC 시스템 이제 유로롱, 그러니까 매수죠. 그리고 오일은 숏 매도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지금 저도 이 매수할 자리가 사실 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일 매도가 굉장히 궁금한데 이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오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이 대본을 쓸 때 뷰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뷰가 추가가 됐습니다. 지금 44.40 라인에서 지속적으로 호가 블로킹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뭐 만약에 정말 극적으로 오늘장에 여기서 지지를 만들어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저항선인 46 라인을 꺾어서 올라간다면은 단기적으로 한번 반등 추세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다. 이 부분 유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위아래로 블로킹이 다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호가로 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고 지금 150틱 간의 차이만 두고선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의 핵심은 44.40을 아래로 돌파해 주는지 혹은 위로 46을 먼저 돌파를 해 주는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 유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원유 재고 자체는 뭐 밀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뭐 오늘 보실 필요는 없겠고, 일단 오늘 뷰 자체는 장기적으로 올라갈 때 매도를 치는 뷰가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이제 뭐 최근에 저가로 하도 내려가다 보니까 일단 매도를 보시더라도 지금 오늘장 기준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 44.40 이하로 보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뷰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올 경우에는 46 라인에서 일시적으로 단기적 매매 가능하시고, 장기적 뷰로 가시려면은 48.30 라인에서 매도 뷰 유효하시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래로 쭉 빠지시게 될 경우에는 매수선이 하나가 위치해 있죠. 지금 42.70에서 매수뷰 딱 한번 유효하시겠습니다. 일단 뭐 오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타로 가지고 노시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린 부분이고요. 지금 장기뷰로서 유로가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죠. 원래 지금 오늘장에 이렇게 강한 매도세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단기적으로 4,400 라인에서 단기 매수가 가능하셨을 텐데, 오늘 굉장히 매도뷰가 세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4,400에서 매수뷰 가져가실 필요는 없겠고, 쭉 아래로 빠졌을 때 3,600에서 안좋은 매수를 가시는 게 장기적으로 유로에 대한 상승 베팅을 쭉 이어가실 수 있는, 연간 베팅으로도 이어가실 수 있는 안정 단가다라는 부분 참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이 두 가지 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오늘의 메인은 천연가스였어요. 그래서 천연가스 좀 잠깐 리뷰를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방에서 이제 오늘까지로 총합을 해서 총 지금 70%가 넘는 강한 수익률을 천연가스 인버스 곱하기 2짜리로 거뒀습니다. 삼성 인버스였죠. 그래서 이 강한 수익률이 나올 수 있었던 뷰 자체가 기존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지지선 여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될 텐데, 딱 오늘 스탑 라인이 여기서 멈췄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도를 공격적으로 처음 쳤던 라인이 614였죠. 614에서 공격적으로 매도뷰를 처음으로 쳤었고, 그 다음에 분할로 계속해서 추가로 들어가시려는 분들이 문의 주실 때마다 매도에 대한 뷰를 추가적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뭐 그 단가 자체는 항상 4.000 위에서 들여왔어요. 들여왔고, 그 다음 매도뷰를 쭉 끌고 오면서 오늘장까지 끌고 왔는데, 뭐 지금 떨어지는 구간 동안에 거의 뭐 1000틱이 넘는 강한 하락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저희 무료방에도 가끔씩 이 천연가스 인버스에 대한 뷰를 소개를 드렸었는데, 뭐 이때 뒤늦게 따라가신 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이 하락세가 나올 때 매도에 대한 뷰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포지션에 대해서 중간 점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그거를 좀 검토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 이제 위에서 4.600 위에서 치셨던 분들께서는 일시적으로 3.800에서 청산 포인트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이 라인을 뚫고 장중에 그대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뷰가 장기적으로 확 넓어지는 계기가 됐죠. 근데 이 3.800에서 떨어지고 나서 1차 지지선이었던 3.400, 이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날이 저희가 생방송 하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흐름에서 3.800에 대한 저항 여부를 보셔야 그 다음 구간으로 떨어지는지 여부를 보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냐? 기존의 저희의 목표 청산가 라인이었기 때문에 기관들 입장에서는 여기 3.800에다가 호가를 쳐서 매도에 대한 뷰를 장기적으로 보는 게 훨씬 유리한 포지션이었죠. 이거는 제가 저번 주에 오프라인 스쿨, 이제 저희 뭐 시청자분들 대상으로 오프라인 스쿨 진행을 할 때 오프라인에서 막 강의 열강을 드렸었는데 기존의 매도에 대한 뷰의 목표가 관점이었던 3.800 이 라인을 뚫고 나서부터는 기관들이 새롭게 추가적으로 매도에 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뷰를 만들어내려면은 기존의 지지선이었던 라인에다가 다시 한번 저항선으로 바꿔서 호가 블록을 위치시키는 게 훨씬 돈을 덜 들이고 추세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자체의 이유는 돈을 만약에 저희가 이번에 뭐 2.9배까지 쭉 떨어지는 하락세가 나왔는데 이 하락세를 본인들이 돈을 다 일괄적으로 써가지고 매도를 만들어낼 경우에는 기관들의 평단은 지금 350 정도에 맞춰졌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본인들의 수익 구간 자체가 굉장히 협소해지죠. 근데 반대로 3.800에다가 호가 블록을 쳐놓고선 매도를 쭉 볼 경우에는 본인들의 평단이 한 3.600 정도로 굉장히 높아집니다. 한마디로 이 호가 물량, 여기다가 손을 잠깐 쳐드리면은 이 호가 물량이 사이에 이렇게 이 구간에 배치가 되어 있으면 2단가에서 체결되는 물량들은 결국에는 본인들의 고매도 단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호가상에서 굉장히 좀 안정적인 호가를 만들어줄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추세를 보낼 때도 역시나 이미 평단은 위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쓴 자금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평단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돈을 적게 들이고선 추세를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이다. 좀 이렇게 요약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장까지 쭉 보시면은 7월장, 그 다음에 9월장의 연속으로 지지를 보였던 라인 2.900이죠. 2.900까지가 정확하게 일봉상의 목표가였고 여기까지 목표가를 딱 위치시킨 다음에 지지를 받았다라고 해서 저희 청산 포지션 여기 포인트 기준으로 가져가시면 되겠다라는 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한 번 더 저가를 깨고선 더 내려간다면 추세 구간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일단 지지선 여부가 굉장히 좀 강하게 위치를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재작년부터 있었어요. 이 라인은 재작년 12월, 작년도 5월, 그 다음에 작년도 7월, 작년도 9월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위치해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 이상으로 숏을 때리실 필요는 없다. 여기서 청산을 가져가시면 되고 오히려 뭐 인버스 다시 매수에 대한 뷰로 짧게 트레이딩을 들어가시는 게 유효한 뷰다라는 거 참고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올라올 때 매도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에 제시를 해드렸던 3.800 라인 당연히 매도 뷰 유효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약반등 보여줄 경우에는 3.540 라인에서 추가적으로 매도 포지션 가능하시겠습니다. 매수가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나올 것이냐? 갭은 매꾸겠죠. 갭 매꾸기는 기본적으로 해외 선물의 기본 매매 포지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20 정도까지는 갭 매꾸기 들어가실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일과 천연가스 자체도 또 최근에 많이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로된 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지션 떨어질 때마다 장기로 달러가 떨어진다는 관점 하에 유로에 대해서는 장기 매수뷰를 천천히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오일과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도 지금 베이커즈 국착장 매수가 3개가 더 증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도 미국장에서는 현재 저단가에서도 생산량을 늘리자는 관점에 있는 만큼 아직까지 오일이든 천연가스든 강한 매수뷰를 보실 수는 없겠다라는 거 반드시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주장을 드리지만 셰일에 대한 분석 가치를 먼저 보시고선 그 다음 주에 대한 장기 베팅을 이어가시는 습관 반드시 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은 이 44.40까지 매도, 그리고 42.70까지 밀리면 단타 매수로 보시면 좀 되겠고요. 이 천연가스 인버스 같은 경우는 저랑 이 수익률이 거의 비슷하네요. 사실 미국 천연가스 인버스 레버리지 3배는 거의 이 150% 가까운 수익률이 이제 나왔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베스트 픽으로 바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톡스타 톡방의 베스트 픽을 한번 보시면요. 이 톡스타 톡방 베스트 픽은 톡스타 톡방에서 가장 수익이 많이 나온 매매 시그널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데요. 이 AG 시스템님이 가지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아까도 한번 리뷰를 드렸었는데 1.14240 여기 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작두를 타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뭐 정확히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 부분은 기관 호가 물량들이 굉장히 강하게 박혀 있던 포인트입니다. 사실 기관들이 이런 뷰를 제시를 할 때 기관들 그 프랍들 딜링 하시는 거 보시면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장에서 그냥 추세 따라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본인들의 매매 포인트를 딱 미리 적시를 해놓고선 해당 포인트에 왔을 때 점매수를 들어가시는 트레이딩을 들어가죠. 근데 이 이유 자체가 호가 기준으로 굉장히 강한 블로킹이 있을 경우에는 강한 지지 혹은 저항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뷰로서 들어간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점 반등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뭐 주식으로 생각하신다면은 뭐 1만 선이든 10만 선이든 굉장히 강한 호가들의 한 10만 주에서 뭐 많게는 몇십만 주까지의 호가가 박힐 경우 이 라인을 뚫지 못하는 흐름과 일맥상통하는 트레이딩이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유로 점 찍고 이제 240틱 아까 작두탄 것처럼 강반등 했다는 거 이제 나왔고요. 2019년이 밝았습니다. 제가 볼 때 정말 올해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2020년 이후에 지금 한번 세게 무너지지 않을까 좀 염려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올해 얼마나 체력을 잘 만드느냐가 중요한데요. 이 서울경제TV 톡스타와 함께 이 해외 투자와 해외 선물 투자를 좀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작이 반이니까 이 해외 투자와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바로 민재 앵커님께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세 분의 스타분들과 함께 해외 시장 대응 전략들 살펴봤고요. 오늘 고생해주신 세 분의 스타분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자, 2시간 동안 상담부터 해외 선물 이야기까지 다양한 내용들 전해드렸고요. 퀴즈 정답도 한번 맞춰볼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였습니다. 정답은요, 1번 셧다운이었죠.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신 것 같아요. 화면으로 오늘의 정답자분들 5분 공개를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2258님, 3646님, 9012님, 8808님, 9678님까지 이렇게 5분 오늘 당첨되셨고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톡스타 고객센터에서 전화 드릴 거니까요. 우리 스타분들의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체험권 유용하게 잘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톡스타 2부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 또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릴 거고요. 저희 새해 첫 거래일 함께해 주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내일 밤 8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